여러분, 민족 최대 명절 한가위가 됐습니다. 김병조의 단맛 쓴맛, 이번 시간에는 추석을 맞아서 추석 상차림 음식과 명절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추석 이제 한가위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음력을 사용할 때는 달이 굉장히 소중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음력으로 초하룻날 그리고 보름날 이럴 때는 아주 중요한 절기로 쳤습니다. 그래서 뭐 음력 초하루가 이제 설이고, 정월 보름날은 이제 정월 대보름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추수철인 음력 8월 보름, 이때를 우리가 이제 추석이라고 합니다. 신라 시대 때부터 가배, 가위 이런 말로 그래서 가장 큰 보름이다 해서 뭐 한가위 이렇게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명절 때는 우리가 이제 차례라는 것을 지냅니다. 차례가 뭐냐? 그런 명절 때나 또는 조상들의 생일날 때 지내는, 간단하게 지내는 제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례는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 중에 하나예요. 제사는 이제 크게 돌아가신 분의 기제날 지내는 이제 기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무덤에 가서 지내는 묘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명절이나 이럴 때 지내는 차례가 있습니다. 그럼 차례가 일반 제사하고 뭐가 다른가 하는 거는 뭐 대충 아실 거예요. 일반 제사는 밤에 지내고 차례는 낮에 지냅니다. 산수에서 지내는 묘사도 낮에 지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제사와 이제 차례가 다른 점은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제사는 돌아가신 분을 기리는 그런 제사입니다만은 차례는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예를 갖추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설날 세배 드리는 게, 그게 일종의 차례 의식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 이제 어릴 때 시골에서 보면은 새벽에 집안의 며느리들이 떡국을 제일 먼저 끓여가지고는 어른들한테 세배를 드려요. 어른들은 이제 방에 딱 앉아 계시고, 그 추운 겨울에 며느리들은 마당에 멍석을 깔아놓고 거기서 이렇게 세배를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며느리들은 이제 차례상 준비를 해요. 그 원래 우리는 이제 세배라는 게 차례를 지내고 나서 이웃 어른들한테 인사하러 가는 게 세배지 않습니까? 그러나 집안 내에서는 며느리들은 차례상 차례 준비해야 되니까 차례 지내기 전에 떡국 한 그릇 먼저 끓여서 어른들한테 인사를 하는 게, 이게 제가 볼 때는 차례입니다. 그렇게 차례는 원래 이제 중국에서 전해 올 때는, 중국은 차 문화가 유명해서 이제 차를 한 잔 이렇게 올리고 예를 갖추는 거였는데, 우리는 차 문화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맞게 우리는 이제 설에는 떡국을 끓여서 차 대신에 떡국으로 예를 갖추고, 그 다음에 추석 때는 송편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예를 갖췄던 겁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차린 음식으로 예를 갖췄는데, 여러분 요즘 그동안 집안에서 차례상 뻑적지근하죠. 뭐 상다리가 부러지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의미로 봅니다. 자,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먹을 것이 없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하나의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먹을 거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조상을 핑계로 제삿날, 차례날 그렇게 상차림을 아주 해놓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한번 배부르게 맛있는 음식을 먹자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자, 옛날에 신분 계급 사회 때는 계급이 높은 그런 양반들은 제사도 지내는 것도 몇 대까지 지낼 수 있고, 그런데 일반 평민들은 그만큼 못 지내고 이런 차별이 있었어요. 그게 가보개혁으로 없어지면서 그동안 마음껏 하지 못했던 일반 평민들도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일종의 뭐랄까 과시욕이라 그럴까요? 자기만족이라 그럴까요? 그런 의식 때문에 지나치게 그렇게 음식을 많이 차리고 했던 게 아닌가, 나는 그래서 생각합니다. 실제로 말이죠, 제사 중에 이제 산소에서 지내는 묘사, 이거는, 자, 제사는 자기 집안에서 지내기 때문에 자기 집안 사람들만
봐요. 그런데 묘사는 밖에서 지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묘사 떡을 얻어먹으러 사람들이 많이 가요. 그럴 때 우리 집안은 이렇게 묘사를 화려하게 엄청난 이렇게 음식을 차려놓고 지내하는 그런 일종의 권위의식 내지는 과시욕이 그렇게 만들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 상차림에는 원래는 소박한 상차림이었는데 그렇게 지나치게 많이 차리는 그런 문화로 바뀌었는데, 그게 어디에도 그렇게 해라는 법이 없어요. 또 상차림 보면은 뭐 1열, 2열, 3열, 4열, 5열 해갖고 앞열에는 뭐 하고, 그 다음에는 뭐 하고, 뭐 끝에는 뭐 하고, 제일 마지막 끝에 과일 차릴 때는 또 그것도 뭐 조율, 이시 해가지고 대추를 제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밤, 배, 이렇게 하는데 그거 다 의미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느냐? 지금 2019년인데 2100년이 되면은 지금 우리가 차례상에 올리는 사과, 배, 밤, 대추, 감 일체 없어집니다. 기후온난화로 해서 그 농산물 재배 적정지가 계속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가령 이제 제 고향이 경상북도 영천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영천 그러면은 예전에는 가장 대표적인 과일이 사과였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산지가 영천이었는데 지금 고향에 가면 사과밭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포도밭으로 뭐 다른 걸로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과 주산지였는데 지금은 뭐 와인 주산지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럼 2100년도에 되면 우리 차례상에 어떤 과일이 올라가느냐? 지금 사과 대신에 파파야가 올라가고, 배 대신에 키위, 그리고 밤 대신에 체리, 뭐 대추 대신에 무화과 이런 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조율이 씨 따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이야기는 제사상이나 차례상은 시대에 따라서 지방에 따라서 그냥 뭐 변하는 하나의 문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제사상이나 차례상,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은 음식이에요. 음식. 왜 음식이었느냐? 그만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배고픈 시절이 많았기 때문에 음식을 소중하게 그렇게 했지만, 지금 여러분 어떤 시대입니까? 먹거리가 넘쳐나는 시대. 그래서 지금 추석이나 설에 상차림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원래 취지대로 차 한 잔 올리면서, 그게 우리는 이제 송편 한 접시, 떡국 한 그릇 올리면서 조상들을 기리고 또 가족들하고 같이 정담을 나누는, 그게 명절의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옛날에 우리 농경시대 때는 가족이 늘 그렇게 가까이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가족보다는 사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우리 같은 사회 구성원들도 잘 지내는지 안부도 묻고 하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 경험으로 제가 2010년도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추석이 있었어요. 그래 추석날 저녁에 병원 밥을 먹고 저녁에 한강변에 산책을 갔는데 어떤 중년의 아저씨가 종이컵을 한 5개 놓고 그게 술을 한 잔씩 따로 가지고는 올려놓고 절을 하고 나서 담배를 피우면서 한숨을 짓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사업에 실패해서 고향에도 못 가고 해서 한강변에서 그렇게 조상들한테 술 한 잔 올린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어렵게 생활하면서 고향을 못 찾는 청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용필의 노래 꿈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저도 이제 한때는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명절에는 이 노래를 18번 곡으로 자주 부르고 했습니다만, 그 노래 가사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나오죠. 사람들은 저마다 고향을 찾아가네. 나는 지금 홀로 남았어. 빌딩 숲을 헤매다가 뜨거운 눈물을 마신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도시를 찾아 화려한 꿈을 찾아 와서 열심히 살았지만은 아직 성공 못해서 고향도 못 찾는 그런 안타까운 청춘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들하고 좋은 화목한 시간 보내고 나서 혹시 주변에 그런 안타까운 친구나 후배나 지인이 있다면은 전화 한 통 해서
위로도 해주고 덕담도 나누는 음식으로 넉넉한 추석이 아니라 마음으로 넉넉한 그런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